반갑습니다. 후배님, 오늘 처음 현장에 나오셔서 많이 설레고 또 긴장되시죠?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규칙을 어기면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와 같답니다. 오늘부터 함께 배울 40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선을 잇는 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후배님의 가치를 높여줄 보물지도와 같은 실전 기술이랍니다. 30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통하며 습득하신 기술을 유튜브에 올리신 베테랑 전기기술자 이재ING님의 자료를 정리하여 초보 기술자들에게 노하우 하나하나를 전달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재ING를 찾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수에게 "너 어디서 이렇게 제대로 배웠니?" 라는 칭찬을 듣는 멋진 기술자로 만들어 드릴 테니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함께 안전하고 훌륭한 프로 엔지니어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봅시다. 전기를 처음 배울 때 가장 공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피복 까기입니다. 초보분들은 펜치나 칼로 피복을 꽉 눌러서 자르려다 전선에 상처를 내곤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그 작은 흠집 때문에 전선이 툭 부러지거나 그 틈으로 열이 발생해 나중에 큰 불이 날 수 있거든요. 우리 숙련공들은 피복을 잘라낸다고 하지 않고 뜯어낸다고 말합니다. 펜치를 전선 방향과 내 손가락 두 마디의 일직선으로 딱 붙여보세요. 그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툭 제끼면 전선 도체에는 상처 하나 없이 피복만 마법처럼 쏙 빠진답니다. 아저씨가 저희 집사람에게 가르쳐보니 30분 만에 마스터하더라고요. 후배님도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이 손끝의 감각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하루에 수천 개의 전선을 까다 보면 손목이 남아나질 않을 정도로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삼선 스트리퍼 같은 똑똑한 도구의 힘을 빌리는 게 현명하답니다. 2.5와 1.5 유격의 전선 3가닥을 한꺼번에 깔 수 있어서 작업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요. 특히 정해진 유격 구멍에 넣고 슥 밀기만 하면 되니 누가 작업하더라도 피복 탈피 길이가 일정해서 공사 품질이 아주 균일해진답니다. 또 이 도구에는 차단기 단자대에 물리기 좋게 전선을 유자나 오자로 꺾어주는 구멍도 따로 있어요. 펜치로 힘들게 구부리지 않아도 아주 예쁘고 확실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죠. 도구가 일의 절반을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손목도 보호하면서 일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한 기술자가 되어보세요.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활선 작업은 정말 위험하니 평소에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만져야 할 때가 온다면 내 몸이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바닥이 젖은 곳은 피하고 절연어와 절연 장갑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전선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등으로 톡톡 건드려보며 전압이 느껴지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손바닥으로 잡았다가 전기가 오면 근육이 오그라들어 선을 놓지 못하지만 손등은 반사적으로 튕겨나가 감전을 피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보다 무사히 퇴근하는 것이 기술자의 첫 번째 덕목임을 명심해주세요. 후배님의 안전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조심 또 조심합시다. 초보 기술자분들은 무조건 힘센 드릴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등기구나 콘센트 작업에는 가볍고 짧은 드릴이 최고랍니다. 18V 드릴은 힘은 좋지만 무거워서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16V 모델은 그립감이 좋고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하게 받기 아주 편해요. 특히 처음 방아쇠를 당길 때 부드럽게 시작하는 소프트 스타트 기능이 있으면 피스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걸 막아준답니다. 전기는 아주 미세한 힘 조절이 필요한 작업이 많아서 무거운 장비보다는 내 손에 딱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해요. 후배님의 소중한 손목을 아끼면서 정교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공구 셋업을 꼭 갖춰보시길 바랄게요. 전산 볼트를 자를 때 보통 그라인더를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 나사산이 뭉개져서 다시 다듬느라 시간을 다 보내게 돼요. 자르고 나서 너트 끼우려고 줄질하고 리머지라는 고생을 안 하려면 금속 원형 톱을 꼭 써보세요. 단면이 정말 매끄럽게 잘려서 자르자마자 너트를 돌려보면 쏙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리머 작업 시간이 0초가 되니 남들 5분 동안 볼트 하나랑 씨름할 때 후배님은 이미 조립을 끝내고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불꽃 튀는 것도 없고 소음도 작아서 실내 작업할 때도 얼마나 쾌적한지 모른답니다. 작은 도구 하나가 작업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이 현장의 진리, 꼭 실습할 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 공구 하나 찾으러 사다리를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금방 지치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툴벨트는 후배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꺼낼 수 있는 보물창고가 되어야 해요. 벨트에 자석을 붙여서 피스를 고정하면 입에 피스를 물지 않아도 되니 훨씬 위생적이고 편하답니다. 아저씨만의 꿀팁인데 공구집은 체인을 써서 골반보다 한 단계 낮게 달아보세요. 그러면 팔을 많이 안 꺾어도 공구가 손에 쏙 잡혀서 어깨와 팔의 피로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또 수평계 포기 콘센트 구멍 크기랑 같은 걸 선택하면 자 없이도 바로 정확한 타공 위치를 잡을 수 있답니다. 후배님 몸에 꼭 맞게 툴 벨트를 커스텀하는 것부터가 진짜 프로 기술자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비싼 드릴을 땅바닥에 그냥 굴리면 먼지나 습기 때문에 수명도 짧아지고 고장도 잘 안 난다. 선배는 식당에서 얻은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구부려서 모든 드릴마다 튼튼한 고리를 만들어줘요. 케이블 타이로 꽉 묶고 전기 테이프로 마감하면 2,000원도 안 들지만 그 효과는 정말 만점이랍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나 벨트에 드릴을 툭 걸어두면 손이 자유로워져서 얼마나 안전하고 편한지 몰라요. 바닥에 안 놓으니까 드릴에 상처도 안 나고 비싼 공구를 늘 새 것처럼 아껴 쓸 수 있지요. 이런 소소한 잡기술 하나가 현장에서 후배님을 일센스 있게 하는 사람으로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남들 공구 줍고 닦을 때 후배님은 우아하게 걸어두고 다음 작업을 여유있게 준비해보세요. 전선을 서로 연결하는 조인 작업은 단순히 전기가 통하게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도체끼리 최소 3바퀴 이상 꽉 감아주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건 피복이 있는 부분까지 2에서 3바퀴 같이 꼬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에서 누군가 전선을 3개 당기더라도 조인된 부분이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거든요. 전선 연결의 최종 목적은 원래 전선만큼이나 강력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만약 도체만 대충 꼬아 놓으면 나중에 접촉 불량이 생기거나 선이 툭 끊어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후배님이 만드는 연결점 하나하나가 건물의 혈관을 잇는 중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꼬아주시길 바랄게요. 전기 테이프를 감을 때 그냥 대충 돌돌 감으면 나중에 전선이 열을 받았을 때 테이프 끝이 스르륵 풀려버려요. 한전 배전 전문가분들께 배운 비법인데 테이핑은 반드시 밖에서 시작해 안쪽으로 감아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끝부분이 전선에 꽉 눌려 있어서 세월이 흘러도 절대 풀리지 않거든요. 테이프를 감을 때는 평소보다 1.2배 정도 쭉 늘려서 감아야 고무의 접착력이 제대로 살아난답니다. 또 테이프끼리 절반 이상 겹치도록 촘촘히 감아줘야 공기나 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는 테이프 하나 길이만큼 넉넉하게 감아주는 게 베테랑의 품격이라는 점 후배님도 꼭 기억하셔서 시공해보세요. 현장에서 터미널에 등을 찍을지 배를 찍을지 논란이 많지만 정답은 무조건 배꼽 부분입니다. 마벨이나 로보스타 같은 모든 전문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봐도 배꼽을 찍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배를 찍어야 터미널에 납땜된 부분이 전선 안으로 파고들면서 구리선을 꽉 움켜쥐게 되거든요. 만약 등을 찍게 되면 단자가 옆으로 넉대대하게 퍼지면서 안쪽에 틈이 생기고 결국 거기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큰 전류가 흐를 때 그 미세한 틈에서 열이 나면 분전함이 타버리는 큰 화재로 이어지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옛날 방식이 맞다는 말보다 정확한 기계적 근거와 매뉴얼을 믿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전공의 자세랍니다. 배에 찍는 이 원칙 하나가 후배님의 시공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제대로 찍힌 터미널을 반으로 잘라보면 구리선들이 빈틈 하나 없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단면 사이에 틈이 보인다면 그 사이로 공기가 통하고 저항이 생겨서 결국 불이 나게 된단다. 전선이 터미널 구멍보다 너무 가늘 때는 그냥 찍지 말고 두세 번 접어서 구멍을 꽉 채운 뒤에 압착해보세요. 그리고 압착했을 때 전선 끝이 1에서 2mm 정도 쏙 튀어나오게 찍어야 전선이 끝까지 잘 물렸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죠. 보이지 않는 터미널 속까지 완벽하게 채우는 그 꼼꼼함이 바로 후배님의 전문성을 증명해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차이가 10년 뒤에도 후배님이 공사한 곳을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비결이 된답니다. 현장에서 단단한 H빔을 만나면 용접기를 찾거나 구멍 뚫느라 진땀 흘리는 경우가 많죠? 이제 빔용 직결 나사 하나만 있으면 후배님도 2분 만에 빔의 찬넬이나 등을 튼튼하게 달 수 있답니다. 날이 아주 길고 나사산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빔 두께를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힘이 대단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조절인데
너무 빨리 돌리면 마찰열 때문에 드릴 날이 금방 타버린답니다. 드릴 트리거를 절반 정도만 지그시 당겨서 천천히 밀어 넣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 비법이에요. 용접 없이도 한 방에 고정되니 몸도 편하고 작업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되겠죠? 도구를 영리하게 사용하는 후배님의 모습을 선배가 응원하겠습니다. 스위치 배선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기가 살아있는 상선이 스위치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중성선을 스위치에 연결해버리면 불을 꺼도 등기구에는 220V 전압이 그대로 살아있게 된단다. 이 때문에 전등이 희미하게 계속 켜져 있는 잔광 현상이 생겨서 주인분들이 무척 불안해하세요. 더 큰 문제는 전등을 갈다가 손이 닿으면 찌릿하고 감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진짜 전기 기술자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예요. 반드시 상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구분해서 스위치 1차 라인으로 상선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후배님을 진짜 전문가로 만드는 기준은 이런 보이지 않는 원칙에서 시작된답니다. 3로 스위치는 현관에서 전등을 켜고 복도 끝 거실에서 끌 때처럼 두 곳에서 하나의 등을 제어할 때 아주 유용해요. 원리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데 3로 스위치 사이에 4로 스위치를 추가하면 3곳, 4곳에서도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요즘은 자주 안 쓰이지만 계단이나 긴 복도가 있는 건물에서는 필수적인 시공법이랍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전선 색깔을 미리 딱 정해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전원 공통, 흰색은 중성선, 노란색은 스위치선 등으로 약속해두면 나중에 고치러 와도 한눈에 알 수 있죠. 기본 원리를 확실히 깨우쳐야 나중에 어떤 복잡한 회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척척 해결하는 멋진 고수가 될 수 있답니다. 스위치들 사이에 전기를 연결해주는 점퍼선이 너무 뻣뻣하고 길면 박스 안에 기구를 넣기가 참 힘들죠? 그럴 때 억지로 쑤셔 넣다 보면 전선 피복이 씹혀서 누전이 생기기도 한단다. 선배만의 작은 잡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피복을 원래보다 아예 2배 정도 길게 까서 옆으로 쓱 밀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전선이 위로 툭 튀어나오지 않고 박스 바닥에 아주 납작하게 밀착되어 수납 공간이 2배로 넓어진답니다. 물론 도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깔끔하게 밀어 넣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소소한 팁들이 모여 후배님의 현장 작업 능력을 훨씬 세련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박스 안이 정갈할수록 후배님의 실력도 빛난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거실 등을 달 때 눈대중으로 대충 위치를 잡으면 나중에 등이 삐뚤어져 보여서 공들인 보람이 없어져요. 도배지 이음새나 자지를 통해 정확한 센터를 찾는 게 첫걸음이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석고보드 뒤에 숨어있는 나무 지지대인 상을 찾는 거예요. 상에 고정하지 않고 석고보드에만 피스를 박으면 무거운 조명이 언제 후배님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손가락을 넣어보거나 톡톡 두드려보면서 묵직한 기둥 위치를 꼭 확인해주세요. 브라켓 피스가 상에 꽉 박히는 그 든든한 손맛을 확인해야 후배님도 안심하고 웃으며 퇴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쁜 조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안전한 조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TV나 CCTV 신호를 전달하는 동축 케이블은 껍질을 3번이나 정교하게 까야 해서 아주 섬세한 손길이 필요해요. 아저씨가 가르쳐준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제일 안쪽에 가느다란 구리 심선에 흠집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탈피해보세요. 겉껍질 속에 있는 그물망인 편조선은 커넥터가 쏙 들어갈 수 있게 뒤쪽으로 싹 젖혀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때 편조선 가닥이 단 하나라도 가운데 심선과 닿게 되면 신호가 섞여서 화면이 지직거리거나 아예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커넥터를 완전히 끼우기 전에 꼭 눈으로 확인해서 삐져나온 가느다란 선이 없는지 살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통신공사 역시 전기만큼이나 이런 한 끗 차이에 꼼꼼함이 후배님의 진짜 실력을 증명해 줄 겁니다. 차단기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차단기는 무조건 수직으로 세워달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차단기 내부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장치들이 들어있어서 옆으로 눕혀 설치하면 120A가 흘러야 겨우 떨어질 정도로 반응이 둔해져 아주 위험해지거든요. 반대로 천장에 붙여서 달면 너무 예민해져서 전격 전류도 안 되는데 불시에 툭툭 떨어지는 오동작이 생기기도 하죠.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타협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직으로 곧게 세워서 고정해주세요. 설명서에 적힌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전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후배님의 모습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차단기 위쪽에 뚫린 작은 구멍들을 보신 적 있죠? 이걸 바로 뜨거운 가스가 빠져나가는 소호각이라고 부른단다. 전기를 끊을 때 생기는 수천 도의 뜨거운 아크가스가 이 구멍을 통해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되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먼지로 이 구멍이 꽉 막혀 있으면 가스가 나가지 못해 압력이 차면서 차단기 자체가 펑하고 터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가스가 못 나가면 내부가 타면서 탄소 가루가 생기고 그 가루가 전기를 통하게 해서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차단기를 새로 달거나 낡은 걸 교체할 때는 항상 이 구멍 주변의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주는 센스를 꼭 보여주세요. 작은 먼지 하나를 털어내는 성의가 후배님과 건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행동이 될 거예요. 차단기 볼트를 조일 때 임팩트 드릴로만 드르르 끝내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임팩트는 매번 조여지는 힘이 달라서 어떤 건 볼트가 깨지거나 어떤 건 덜 조여진 채로 남을 수 있거든요. 전문가라면 마지막엔 반드시 손 드라이버를 잡고 꽉 조여서 그 묵직한 손맛을 직접 느껴봐야 한단다. 볼트가 단 1mm라도 느슨하면 거기서 미세한 열이 발생하고 그게 쌓이면 결국 분전함 전체를 태워버리는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항상 일정한 폼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전기술자들의 자존심이자 가장 큰 의무랍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후배님이 조인 볼트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마무리해주세요. 3상 4선식 차단기를 다룰 때 중성선이 꽂히는 자리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상선과 중성선의 위치를 깜빡하고 바꿔 끼우면 차단기 내부에 감지 코일이 없어서 전선에 불이 나도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전압이 꼬이면서 주인 집의 비싼 냉장고나 TV가 순식간에 펑 하고 다 터져버릴 수도 있답니다. 전기공사는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확인을 거듭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N극 마킹을 눈으로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 중성선을 제대로 연결하는 그 꼼꼼함이 후배님의 신뢰를 만들어줄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진지하게 임합시다. 무거운 노출 분전함을 혼자서 벽에 달려고 땀 뻘뻘 흘리며 끙끙대지 마세요. 먼저 레벨기로 수평 라인을 선명하게 긋고 그 라인에 맞춰 피스 2개를 미리 살짝 박아두면 아주 편해진단다. 그 피스 위에 분전함을 선반처럼 툭 걸쳐 놓으면 함이 떨어질 걱정 없이 후배님의 양손이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유롭게 수평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피스로 고정할 수 있답니다. 피스 2개가 아주 훌륭한 보조 기술자 역할을 해주는 셈이에요. 이른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지혜를 써서 스마트하게 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네요. 이런 소소한 현장 비법들이 쌓여 후배님을 훨씬 세련되고 효율적인 전공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전선 연결이 끝난 뒤 박스 안에 전선을 막 쑤셔 넣으면 기구가 전선을 짓눌러서 나중에 누전이 나기 정말 쉬워요. 조인된 전선 뭉치를 원을 그리듯이 박스 구석 대각선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넣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특히 접지선은 안전을 위해 가장 안쪽 바닥면에 딱 붙여서 깔아두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박스 공간이 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후배님의 섬세한 솜씨로 그 공간을 예술적으로 넓게 사용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박스 내부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하자를 보러 오는 분도 후배님의 실력에 감탄할 거예요. 후배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깔끔한 정리가 안전한 전기를 만드는 마지막 마침표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현장에서 건물 사장님이 아저씨, 이 차단기에 기계 몇 개까지 물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당황하지 마세요. 3상은 숫자 600에 차단기 용량을 곱하면 대충 사용 가능한 전력이 암산으로 툭 튀어나온답니다. 예를 들어 50A 차단기라면 사장님, 이건 3만와트, 즉 30kW까지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라고 10초 만에 대답할 수 있죠. 복잡한 공식을 찾느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럽게 보인단다. 이 방법은 이론적인 수치와 90% 이상 일치해서 현장에서 부하를 나눌 때 정말 유용하게 쓰여요. 기술자는 머리 회전이 빨라야 거래처 사장님들도 후배님의 실력을 찰떡같이 믿어주시는 법이니 이 아저씨의 비법을 꼭 외워서 후배님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보세요.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단상 차단기 용량을 계산할 때도 220 대신 200을 곱하면 암산이 아주 쉬워집니다. 50A 차단기라면 여기엔 10kW 정도 전력을 쓰면 안전합니다라고 바로 견적을 낼 수 있지요. 실제 수치보다 10% 정도 낮게 계산되니까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안전한 기준이 되어주는 장점도 있답니다. 기술자는 정밀한 계산도 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장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해주는 그 센스 하나가 후배님의 몸값을 올려줄 거예요. 어려운 공학 설계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실무적인 팁으로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공이 되어봅시다. 이런 소소한 지식들이 모여 후배님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될 거예요. 전선관끼리 연결할 때 그냥 테이프만 칭칭 감아서 끝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특히 날카로운 플렉시블관 끝에는 무조건 플라스틱 인서트를 끼워줘야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는답니다. 전용 커플링을 사용해 인서트와 딱 맞게 끼우면 사람이 아무리 세게 당겨도 절대 빠지지 않을 만큼 아주 견고해지죠. 배관 내부가 매끄러워야 나중에 전선을 밀어 넣을 때도 상처 없이 쑥쑥 잘 들어가는 법이에요. 인서트 하나 안 넣었다가 전선이 까져서 누전이라도 나면 결국 후배님이 다 뜯고 다시 공사해야 하니 처음부터 정성을 다해주세요. 차에 인서트를 늘 한 봉지씩 챙겨다니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작업하는 멋진 기술자가 되길 바랄게요. 좁고 복잡한 천장 안으로 후물거리는 플렉서블관을 멀리까지 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는 단단한 힘이 있는 CD, 전선관을 길잡이로 먼저 밀어넣는 선배의 지혜를 한번 빌려보세요. CD관 끝부분을 화살촉처럼 뾰족하게 잘라서 리더선 삼아 쑥 밀어넣으면 반대편 부서까지 아주 잘 가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점검구에서 낚싯대로 그 CD관을 낚아채서 당기면 배관이 아주 수월하고 빠르게 끝난답니다. 무작정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도구를 영리하게 활용하면 일하는 속도가 몇 배는 더 빨라질 거예요. 남들이 천장 안에서 땀 흘리며 1시간 동안 씨름할 때 후배님은 5분 만에 배관을 마치고 여유있게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고수가 되어보세요. 냉동창고는 우리가 평소 시공하는 일반 집과는 공사 방법이나 규정이 아예 달라요. 불이 붙기 쉬운 단열재인 우레탄폼 안에 전선을 매입해서 묻어버리면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할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만약 누전이라도 생기면 불꽃이 우레탄폼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축주가 비용을 아끼려고 매입 시공을 원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후배님은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셨으면 해요. 무조건 튼튼한 스틸 노출 배관을 사용하고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 등을 다는 것이 냉동창고의 표준 원칙입니다. 기술자의 고집은 돈을 버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바닷가 옆 수산 공장은 염분이 섞인 물기 때문에 전기가 정말 잘 통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일반적인 방우 콘센트 하나만 믿다가는 태풍이 부는 날전 구간 누전으로 난리가 나기 쉽단다. 그래서 선배는 아예 일반 콘센트를 튼튼한 하이박스라는 통 안에 숨겨서 시공하는 걸 추천해요. 전선이 들어오는 구멍마다 실리콘을 정말 듬뿍 발라서 소금물이 아예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거죠. 태풍이 불어 염분이 스프레이처럼 뿌려져도 박스 안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게 만드는 게 진짜 기술입니다. 극한 환경일수록 우리의 꼼꼼한 마무리가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법이니 어떤 상황도 이겨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시공해봅시다. 건물 밖 야외에 투광 등을 탈 때 전선 연결 부위를 테이프로만 칭칭 감고 끝내면 1에서 2년 뒤에 꼭 누전이 생겨요. 그러면 후배님은 비 오는 날 또 보수하러 가야 하니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단돈 2,000원짜리 작은 하이박스 하나를 더 달고 그 안에서 전선을 정석대로 이어주세요. 박스 위쪽에 실리콘만 살짝 쏴주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전기가 떨어질 걱정이 전혀 없답니다. 나중에 전등이 고장 나더라도 박스만 열고 선만 갈아 끼우면 되니 유지보수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작은 투자가 완벽한 공사 품질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후배님의 디테일을 챙겨보세요. 이런 정성이 쌓여 후배님을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옛날 아파트는 천장 마감이 나무로 된 곳이 많아서
전등에 접지를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는 대부분 금속 구조물인 경량 철골을 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접지를 넣어야 한단다. 보이지 않는 천장 안이라고 귀찮아서 접지를 빼먹으면 나중에 누전이 됐을 때 천장 전체 금속에 전기가 흘러 정말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옛날엔 안 했어도 괜찮았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인의 안전을 내 손으로 직접 책임진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작업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정직함이야말로 진짜 기술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당당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대선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무거운 노출 분전함을 혼자서 벽에 달려고 땀 뻘뻘 흘리며 끙끙대지 마세요. 먼저 레벨기로 수평 라인을 선명하게 긋고 그 라인에 맞춰 피스 2개를 미리 살짝 박아두면 아주 편해진단다. 그 피스 위에 분전함을 선반처럼 툭 걸쳐 놓으면 함이 떨어질 걱정 없이 후배님의 양손이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유롭게 수평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확실하게 피스로 고정할 수 있답니다. 피스 2개가 아주 훌륭한 보조 기술자 역할을 해주는 셈이에요. 이른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지혜를 써서 스마트하게 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네요. 이런 소소한 현장 비법들이 쌓여 후배님을 훨씬 세련되고 효율적인 전공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접지는 전기가 기기 밖으로 새나갈 때 사람 몸 대신 매를 대신 맞아주는 아주 고마운 방패 같은 존재예요. 갑작스러운 사고 전류를 땅속으로 쑥 보내버려야 우리가 기기를 만져도 감전되지 않고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지 저항 테스터기를 사용해 그 저항값이 얼마나 낮은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저항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기가 땅으로 더 잘 빠져나간다는 뜻이니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증거죠. 접지봉이 땅속에 제대로 박혔는지 확인하는 이 과정은 전기안전공사의 완벽한 마침표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선 역할을 하는 접지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매 작업마다 정성을 다해 안전을 챙겨주세요. 접지 저항을 잴 때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테스트선을 그냥 뭉쳐놓고 재는 거예요. 선이 돌돌 말려 있거나 꼬여 있으면 전기적 유도 현상 때문에 저항값이 실제보다 몇 배나 높게 나와서 엉망이 되거든요. 귀찮더라도 선을 10m, 5m씩 길게 일자로 쫙 펴서 정해진 간격대로 전극을 박아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답니다. 기술자는 대충 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숫자로 정확하게 자신의 시공품질을 증명할 줄 알아야 해요.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 공들이는 인내심이 바로 후배님의 전문성을 빛내주는 증거입니다. 정석대로 박고 정석대로 재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안전 데이터를 후배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길 바랄게요. 접지 저항을 잴 때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테스트선을 그냥 뭉쳐놓고 재는 거예요. 선이 돌돌 말려 있거나 꼬여 있으면 전기적 유도 현상 때문에 저항값이 실제보다 몇 배나 높게 나와서 엉망이 되거든요. 귀찮더라도 선을 10m, 5m씩 길게 일자로 쫙 펴서 정해진 간격대로 전극을 박아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답니다. 기술자는 대충 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숫자로 정확하게 자신의 시공품질을 증명할 줄 알아야 해요.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 공들이는 인내심이 바로 후배님의 전문성을 빛내주는 증거입니다. 정석대로 박고 정석대로 재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안전 데이터를 후배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길 바랄게요. 땅속에서 올라온 접지선은 아무렇게나 던져두면 안 되고 사람의 손이나 도구가 닿는 높이까지는 꼭 보호해줘야 해요. 우리 전기 규정에도 지상 2m까지는 튼튼한 플라스틱 관에 넣어서 전선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답니다. 특히 금속관에 접지선만 단독으로 넣으면 나중에 큰 전류가 흐를 때 관이 뜨겁게 열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규정을 꼭 지켜주셨으면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발로 차거나 실수로 끊어먹지 않도록 튼튼하고 아늑한 집을 만들어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땅 밑부터 지상까지 후배님의 세심한 손길이 이어질 때 진짜 안전이 완성됩니다. 후배님이 지킨 이 규정 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공사 후에 전선 이름표를 안 붙여놓으면 나중에 선 찾느라 반나절을 다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 테이프에 에어컨, 메인 배전반에서 왔음, 가치 용도와 출발지를 꼼꼼하게 적어서 꼭 붙여두렴. 이렇게 라벨링 하나만 잘해둬도
나중에 고치러 온 동료 기술자가 1시간 걸릴 일을 5분 만에 기적처럼 끝낼 수 있단다. 그 동료는 후배님의 얼굴은 모르지만 야, 이거 공사한 분 정말 센스 있고 멋지다라고 진심으로 감탄할 거예요. 후배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올 동료를 위해 사랑의 편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록해주세요. 남을 배려하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후배님의 가치를 올리고 좋은 평판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하세요. 천 테이프에 글씨만 써두면 현장에 먼지가 묻거나 전선을 당길 때 글자가 쓱 지워져서 나중에 헛수고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선배는 그 이름표 위에 투명 테이프를 한 바퀴 더 감아주는 센스를 발휘하라고 가르쳐주고 싶네요. 이렇게 투명하게 코팅을 해주면 습기가 차도 글씨가 번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거든요. 전선관을 통과할 때 벽면과 마찰이 생겨도 글자가 전혀 훼손되지 않으니 나중에 선을 찾기가 정말 수월하죠.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아마추어와 훌륭한 전문가를 가르는 1%의 중요한 차이랍니다. 남들은 귀찮다고 안 하는 이 한 번의 손길이 후배님을 대체 불가능한 전기술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6개월 뒤에 와서도 후배님이 적은 글자가 새 것처럼 선명할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을 꼭 경험해 보길 바랄게요. 차단기가 자꾸 떨어지면 당황하지 말고 외가 테스터기로 어디서 전기가 새는지 귀신처럼 찾아내야 해요. 전압을 쏴서 전선 피복이 얼마나 튼튼하게 전기를 가두고 있는지 저항값을 재는 아주 똑똑한 기계랍니다. 측정 바늘이 0으로 푹 떨어지면 전기가 샌다는 뜻이고 무한대 위치로 가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인 거예요. 측정하기 전에는 꼭 부단자를 붙여서 바늘이 0점에 정확히 가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기준은 1메가옴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기술자는 항상 완벽한 무한대를 목표로 꼼꼼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이 기계만 잘 다뤄도 현장에서 누전 잡는 전문가 소리를 들으며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숫자로 증명된 안전만이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뢰임을 잊지 맙시다. 후배님, 오늘 40가지의 긴 이야기들을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기는 오늘 하루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후배님의 정성스러운 시공을 보고 나중에 올 기술자가 와 이분 정말 장인처럼 잘해놨네라고 감동하며 감탄하게 만들어보세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안전을 지키는 것을, 대충 빠르게 하는 것보다 디테일을 챙기는 것을 우선하는 멋진 기술자가 되길 아저씨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후배님이 박은 작은 나사 하나, 정성껏 감은 테이프 한 줄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 숭고한 사명감을 늘 가슴에 새겨주세요. 자, 이제 준비되셨죠? 현장에서 후배님의 멋진 실력을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항상 안전하게 화이팅입니다.